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요. 제가 오늘 방제에도 좀 오늘의 열쇠는 백투백이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오늘 백투백에 해당되는 팀들이 일단은 워싱턴 보이고요, 뉴욕, 이렇게 두 팀 정도가 백투백인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뭐 백투백 일정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워싱턴에 백투백 득점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전에 비해서는 이제 벤치 쪽에 베테랑들도 있고 벤치 퀄리티가 약간 나은 부분이 있다,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벤치 경쟁력이 낮다 막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워싱턴은 그냥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고, 백투백 전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매번 요즘에는 백투백일 때 전적도 보여드리지만은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백투백 때 어땠는지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맨 왼쪽에 보면 뭐 날짜 같은 거 보면서 백투백이 언제였는지 점검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봤더니, 자,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다음날에 휴스턴이랑 해가지고 92점을 내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한테 지고 뉴욕 닉스한테 106점 내고 패배를 했었고요. 시카고 만나갖고 108점 내고 패배, 클리퍼스 만나서 96점 또 대패를 했습니다. 덴버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멤피스 만나가지고 또 141점 하면서 대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휴스턴 만나가지고 진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은 어쨌든 패배를 했었습니다. 보이는 거는 일단은 대패도 많고 백투백일 때마다 점수가 되게 안 난 게 보이죠. 밑에 정리한 거로는 제가 92점, 106점, 96점, 112점, 103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그나마 많이 난 게 112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가 이제 멤피스, 엄청나게 빠른 템포를 자랑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워싱턴이 엄청 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다 보니 워싱턴도 최소치는 해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이 이제 백투백일 때 보면은 필라델피아 만난 것도 있었었고, 아까 뭐 올랜도 만나다든지 뉴욕 만나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비가 좋은 팀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 내일 미네소타도 뭐 수비로는 어디 뭐 뒤떨어지는 팀은 아니죠. 요즘에 미네소타는 돈테 디빈첸조를 선발로 쓰면서 경기력이 그래도 콜리를 쓸 때보다는 약간이나마 괜찮아진 게 있다. 콜리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작에 이제 주전은 다른 애를 썼어야 되는데, 디빈첸조가 낙점이 됐고, 저는 디빈첸조 요즘에 감 같은 거 되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직전 경기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엄청 부진했는데 그날은 디빈첸조가 히어로였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에 좀 나아진 선수가 한 명이 이 제이든 맥다니엘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예요. 수비력도 상당히 좋고 길쭉이에다가 외곽 같은 것도 도움 줄만도 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도 올 시즌 내내 사실 뭐 평소보다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야투율이나 3점 모두 다 조금 떨어진 모양새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한 6경기 정도 새해 들어서는 뭐 52.1%의 야투율과 40%의 이런 3점 슛 이런 것들 바탕으로, 원래는 뭐 수비는 늘 잘해주는 선수고, 그래서 뭐 맥다니엘스도 살아나고 아까 말했던 디빈첸조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또 벤치에서 나즈리드나 NAW는 늘 믿을만한 자원이죠. 그리고 또 콜리의 시간도 줄이면서 콜리도 뭐 나와서는 괜찮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즘에 미네소타는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길게 할 거 없이, 아까 말했던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일단 전패에다가 그 기간 동안 득점이 굉장히 적었다, 그런 게 보여서 일단은 언더 생각이 좀 나고요. 그리고 저는 미네소타가 13.5를 받았어도 헨슨까지도 볼만하다 싶은 게, 그냥 아까 봤던 백투백에서는 늘 워싱턴이 힘을 많이 못 썼다, 미네소타의 지금 상태 딱히 나쁠 건 없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그냥 미네소타의 13.5여도 대승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이거는 프렌을 볼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뭐 내일 잘하면은 죽어야겠지만은 요즘 상태로는, 그리고 워싱턴의 이런 백투백 조건 그런 거로는 저는 미네소타를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골스 경기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분석적으로는 별로 볼 거는 없어. 지금 퀴클리나 여러 애들이 돌아왔지만은 보이는 거는 그래도 좀 벤치가 좋아진 거. 저는 이제 그 크리스 부쉐, 이 토론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토론토가 홈일 때는 이 경기, 토론토 경기 그 캐스터분이 계시거든요. 그 특유의 이제 좀 막 쉰 목소리에다가 막, 크리스 부쉐가 요즘에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토 경기를 볼 때마다 그분이 크리스 부쉐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거든요. 걔가 얼마 전에 뭐 생일이기도 했었었고, 지지난 경기 때도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 덴버로 이적설이 돌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부쉐가 벤치에서 잘해주고 있고, 보르스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다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토론토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벤치까지 좀 두터워진 상태다, 그런 게 보이는데, 여기 일단 보이는 거, 자, 토론토는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은 생각보다 못하는데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 꽤나 좋게 찍힙니다. 다 순위권에 있다고 해요. 공격은 나름대로 잘한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원래는 좀 빠른 팀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경기당 공격 기회, 야투 시도 숫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좀 하위권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야투 성공률에 비해서도 점수가 안 나나,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도 5연패 받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뭐 올랜도, 미러키, 뉴욕,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좀 빡센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전에서도 막바지 때 되게 클러치였잖아요. 2점 차였는데 자유투를 엄청 놓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토론토는 뭐 가져갈 경기, 좀 비빌만한 경기도 지들 스스로 날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수비가 안 되는 게 커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저는 뭐 옛날에 딕 같은 애들은 수비가 안 좋은 애고 퀴클리도 사실 뭐 사이즈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는 뭐 이점이 없는 선수예요. 발에서는 저는 바보라고 했었고 퍼들도 좀 미스매치 대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토론토는 요즘에 수비가 안 되는 거 그게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스를 올려치기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커리나 그린, 위긴스, 쿠민가 막 다결장해가지고 인디애나한테 대패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골스는 제가 여기 8경기 찾아왔잖아요. 일단 이 기간 동안 많이 졌어. 8경기 동안 4승 4패인데 그나마 괜찮게 가져온 게 4승 4패예요. 좀 약간 어설픈 애들 만난 것도 있었었고 상대가 뭐 백투백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도 세크한테도 99점, 마이애미한테도 98점 막 이렇게 하면서 점수를 되게 못 보았거든요. 골스가 지금 커리가 나올 때는 그나마 좀 공격에서 플러스가 있지만은 근데 그게 경기력적으로는 플러스가 아니다. 수비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휴로도 적응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골스는 지금 전력상으로는 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골스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토론토의 프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다른 거보다 지금 골스가 별로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게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오바 보는 거는 저는 일단 뭐 토론토가 아까 뭐 요즘에 좀 시도 같은 것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갖고 점수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비가 안 되는 거 그것도 그렇고 골스가 너무 안 터지긴 했거든요. 요즘에 3점 같은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것도 골스가 자유투를 뭐 너무 못 얻어내는 인사이드 플레이가 적은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사실 언더오버는 227.5면 약간 빡센 게 있긴 한데 저는 토플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대단한 뭐 그런 근거가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요. 다음 경기 뉴욕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상대 전적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상대 전적상으로는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한번 뉴욕에 원정 가가지고도 승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쭉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뉴욕 닉스가 많이 이겼었어요. 2020년대부터는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뉴욕이 16연승을 달렸거든요. 쭉 보면 16연승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전 경기가 가장 최근 맞대결이 그때 일단 뉴욕에서 타운스가 못 나온 경기였었고 대신에 제리코 심스가 나왔는데 심스가 거의 한 7분 만인가의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거의 뭐 센터가 없이 경기를 한 셈이었었는데 뭐 아치우아가 있지만 아치우아는 아무래도 좀 풀타임을 뛰기는 그렇고 그런 악재가 약간 있었던 날이었었는데 무튼 그때 디트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고 요즘에 디트는 커닝햄을 위시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그런 거는 있기는 해요. 어제도 뉴욕이 이제 미러키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뉴욕이 막 수비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공격에서는 야투가 상위권이었는데 3점이 너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뉴욕 닉스가 브런슨이 44점을 넣기도 하고 3점슛도 아마 10개 중에 5개 넣었었죠. 그러면서 요즘에 브런슨이 막 제가 뭐 최근 6, 7경기 동안 3점 슛이 뭐 20%가 안 된다. 18%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씻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브런슨도 나름대로 3점 감 같은 거를 조금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은 한데 자 어쨌든 뉴욕이 백투백인데요. 올 시즌에 2승 2패였습니다. 백투백일 때.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닉스의 백투백. 날짜 같은 거 보면서 백투백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올 시즌 뉴욕 닉스의 백투백 4경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필라델피아 만나가지고 대승한 다음날 시카고 만나고 123점 내고 오바 났지만은 졌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한테 무난하게 승리한 다음에 워싱턴 만나서 130점 내고 무난하게 이겼죠. 올랜도 만나고 이긴 다음에 워싱턴이랑 연장 갔지만은 연장 안 갔어도 오바. 136대 132로 점수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클 만나고 진 다음에 시카고 만나고 또 졌어요. 이 경기도 126점 내고 패배. 이런 식으로 뉴욕 닉스가 백투백일 때는 2승 2패로 그냥 뭐 썩 좋은 성적은 아닌데 어쨌든 그 경기 때마다 오바가 난 건 보인다. 그리고 직전 경기 때 한창 3점이 안 좋았다가 미러키를 상대로 크게 3점이 회복한 점들 그런 것들이 일단 기억에 나요. 경기력도 엄청 좋았었고 생각보다 그리고 미칼이 어제 38분을 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칼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이 친구 올 시즌 평균 뭐 출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40분에 육박을 하니까 그 정도면 휴식급이라고 봐야 되고 어쨌든 어제 뉴욕은 가비 승리를 하면서 애들이 조금 쉰 상태였었고요. 자 그냥 디트로이트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7경기 동안 지표상으로 되게 언더팀처럼 보입니다. 얘네들이 야투의 퀄리티는 되게 좋아.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이나 다 7등, 4등이면 괜찮은데 득점 자체는 18등이에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7점이 세 번째로 적고 야투는 5번째로 잘 막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상대한 팀들, 여기 있는 7경기에 디트가 상대한 팀들의 목록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부 죄다 언더팀만 만났거든요. 좀 이제 옛날부터 올랜도 만났습니다. 말할 거 없는 수비팀이죠. 샬럿 만났고, 미네소타 만나고, 포틀랜드 만나고, 브루클린, 골스, 토론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중에는 뭐 토론토라든지 그리고 좀 오바가 났었던 포틀랜드 이 정도 제외하면은 전부 언더팀만 만나는 셈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디트로이트도 너무 언더팀만 만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정이 된 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얘네들이 뭐 덴버, 세크, 레이커스 이런 애들 만나던 시기에는 디트의 템포가 빠르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디트를 좀 오바 꿀팀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7경기 동안 뭐 6승 1패로 되게 잘했지만은 전부 언더팀만 만났던 거, 그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디트로이트의 성적은 너무 언더팀만 만나가지고 좀 언더처럼 보이는 거고, 뉴욕 닉스 일단 여기 보기에도 점수가 뭐 적게 난 편은 아니죠. 뉴욕이 뭐 템포가 빠른 편은 아닌데 얘네들이 백투백마다 모두 오바가 났었고, 직전 경기 때 외곽 같은 것도 회복을 한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 셈이고요. 사실 뭐 맞대결상으로 아까 제가 뭐 디트로이트가 뉴욕한테 16연패 뒤에 1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나쁘지 않아, 잘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난 디트로이트의 프레임 볼만한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 뉴욕이 뭐 백투백이라고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시각 자체는 6.5면은 그냥 저는 뉴욕 쪽으로 보겠습니다. 체급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보는 거는. 자, 다음 휴스턴 대 멤피스 경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의 직전 맞대결이 이제 휴스턴은 조금 애매할 때였었고, 보이는 게 별로 없을 때였었고, 멤피스는 그 부상에서 엄청 많은 애들이 빠지다가 모란트나 많이 복귀를 한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멤피스의 색깔대로면 되게 오바팀인데, 그동안은 좀 부상이 많아가지고 멤피스가 과연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었는데,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자, 일단 그 경기 119 대 115로 0.5로 오바가 떴었습니다. 어쨌든 오바가 뜨긴 떴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오바라는 거였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휴스턴이 워낙에 좋은 수비팀이기는 해. 그리고 멤피스도 공수 양면에서 공격은 화끈하고 수비도 못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휴스턴이 멤피스같이 맹렬한 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오버가 조금 헷갈렸었는데, 자, 일단 그 휴스턴의 기록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센군이라든지 뭐 제일런 그린 이런 애들이 되게 잘했습니다. 점수도 많이 내주고요. 근데 일단은 딜런 브러스가 15개 중에 2개 넣었고, 벤치에서도 휘트모어가 14개 중에 3개 넣었어요. 기량 미달이었습니다. 2명 정도가 너무 처박는 바람에 휴스턴의 야투율이 전체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찍혀요. 96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42.7% 별로 안 좋았고, 3점은 그나마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보이는 거는 야투 시도가 자유투 시도가 41번, 그 중에 17개를 흘렸어요. 그래서 휴스턴이 자유투만 조금 더 넣었으면은, 그리고 아니면 뭐 여기 휘트모어라든지 딜런 브룩스가 한두 개만 더 넣었으면은 그냥 무조건 쉬운 오바였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뭐 16개 잡고 스틸도 13개나 하면서 멤피스를 되게 어렵게 했습니다. 오펜을 많이 잡히다 보니까 멤피스의 공격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휴스턴의 강점이 발휘가 됐는데, 이날은 턴오버가 19개입니다, 멤피스가. 그래서 휴스턴보다 공격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휴스턴보다 12번이나 적은 야투를 보여줬었고, 뭐 야투 자체는 많이 넣었는데, 이날도 사실 뭐 모란트 같은 애들 썩 잘한 날은 아니었었고요. 알다마도 복귀전에서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야투율은 괜찮았는데, 일단은 자유투 면에서도 휴스턴한테 엄청 밀립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꽤나 날렸어요, 자유투를. 그래서 이날은 기본적으로 휴스턴이 많은 공격 기회가 있었지만은 야투율이 안 좋았었고, 둘 다 자유투를 많이 좀 빼먹었던 그런 경기라고 보여요. 기본적인 템포 자체는 나름대로 빨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번 경기도 그래서 지난번보다 기준점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멤피스는 이제 애들이 이제 갓 돌아갔기 때문에, 직전 경기는 그때는 좀 어수선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라는 또 수비팀이랑 했었을 때 점수가 거의 250점에 넘는 경기가 났었잖아요. 모란트가 엄청 못하다가 마지막 클러치에서 2번의 슈팅을 아주 멋지게 넣어줘가지고, 그래갖고 멤피스가 이겼었는데, 네, 저는 지난번 경기 비교했을 때는 멤피스의 이런 템포 같은 것들은 언더팀을 만났어도 그렇게 느리지가 않다. 휴스턴처럼 이렇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 상대의 공격을 무마시키는 팀, 그런 애들 만나면 좀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멤피스는 여전히 빠른 템포 운영하는 게 보여요. 저번보다 야투가 그냥 너무 좀 심각한 애들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만 넣어줬으면은, 자유투 17개 흘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휴스턴 자유투가 50%대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경기는 지난번보다
기준점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요. 여기는 뭐 기록상으로 요즘에 휴스턴이 늘 얘네들은 야투가 문제예요. 시도 자체는 많지만 야투가 퀄리티가 안 좋아하고 점수가 많이 안 나고 수비적으로는 일단은 최대한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뭐 수비적으로도 퀄리티가 좋지는 않게 찍히죠. 이러다 보니 휴스턴도 마냥 막 언더가 편하진 않다. 멤피스 기록은 안 좋게 찍히는데 얘네들 원래 엄청 빠른 팀이잖아요. 리그에서 페이스 지금 가장 빠른 팀이고 조금 더 공격이 약간만 더 가다듬어진다면은 저는 지난번보다 오바가 조금 더 편하리라 보이고요. 경기 내용상으로는 원래 저는 멤피스의 잭 ED 이런 친구를 말씀드리면서 휴스턴의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까놓고 보니까 휴스턴이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고 스틸 같은 것들로 턴오버 유발을 하고 이러면서 휴스턴이 꽤나 잘했거든요. 또 이제 더욱이 이번엔 또 홈이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멤피스 원정이었는데 얘네가 또 이제 홈으로 오다 보니까 휴스턴은 홈 성적이 굉장히 좋죠. 원정도 올 시는 괜찮은데 그래도 여전히 홈 성적이 더 좋아요. 멤피스는 홈에서는 15승 5패, 원정 가면 10승 9패 이런 식으로 약간 원정 가면은 실점도 늘어나고 디버프가 되는 변이 있어가지고 저는 휴지 승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인데요. 얘네들은 지금 산불 이슈 때문에 좀 뭔가 껄끄러워. 직전 경기도 아예 안 했었고 이게 일단 레딕 감독은 집이 불탔다고 합니다. 르브론도 지금 본인의 집이 뭐 화재 위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클리퍼스 경기도 이게 카와이 레너드도 직전 경기 때 원래 샬럿전이 못 나오는 경기였었어요. 이 지금 화재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러 그냥 LA로 갔던 뭐 그런 날이고 닉 바툼 같은 경우도 바툼도 그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예 막 밤을 지새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LA의 산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기해보면 일단 뭐 레이커스는 샌안토니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습니다. 올 시즌에도 2번 다 승리를 한 게 있고 최근에 새 시즌 동안에는 8대1로 레이커스가 많이 우세를 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는 샌안토니오가 뭐 웬베냐마도 자리를 잡고 다른 영입들 CP3나 뭐 반즈 이런 애들 영입해가지고 전력 자체는 향상이 된 게 있는데 그래도 2번 다 이렇게 샌안토니오가 레이커스한테 패배를 했더라고요. 더욱이 오늘 또 레이커스가 홈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때 댈러스한테도 돈치치랑 어비가 없는 댈러스한테도 되게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잖아요. 그전에도 휴스턴한테 좀 아쉽게 지기도 하고 이래서 레이커스를 엄청 신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전에는 레이커스를 믿음직스럽다고 했었거든요. 좀 오바 게임 템포 약간 보이는 거라든지 그래도 전력 자체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휴스턴 만난 거 휴스턴은 솔직히 이기기 힘들었었고 돈치치랑 어빙이 없는 댈러스한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경기력 면에서는 지금 레이커스를 딱히 막 가지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마찬가지로 샌안토니오 역시 얘네들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일단은 요즘에 일단 많이 졌습니다. 그 최근에 9경기 중에 원정이 7번이었었는데 그 원정길에서도 막 덴버 잡기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브루클린은 잡아야 될 상대고 미러키나 시카고한테 진 거라든지 미네소타한테도 지고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애들한테 지다 보니까 샌안토니오도 마땅히 올려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냥 언더에다가 레이커스 사이드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원래 이 경기도 직전 경기에 열리고 그 다음 경기 때 바로 이제 또 둘이 또 다시 붙는 그런 구도였어야 되는데 직전 경기가 안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흐름 찾기도 어렵고 저는 보이는 건 딱히 없어서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심지어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적인 측면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심지어 앞으로 레이커스도 이런 게 있어요. 이따 클리퍼스도 보여드릴 텐데 레이커스가 지금 예정상으로 여기 샌안토니오 경기 있고 마이애미 그리고 브루클린까지 전부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랑 하는 건 사실상 홈 경기죠. 뭐 인투이트 돔이 얼마 멀진 않으니까 이동거리가 되게 짧은 편이고 그 다음에 워싱턴 보스턴까지 전부 홈 경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정 6경기 이렇게 가는데 이 홈에서 치러야 되는 경기들이 한 6경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산불 때문에 관중들이 많이 올지도 미지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기는 될 것 같아. 앞으로 레이커스의 홈 일정이 홈답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비슷한 분석인데요. 클리퍼스도 지금 얘네들도 레이커스랑 비슷해요. 일정상으로. 클리퍼스도 오늘 경기 마이애미랑 하죠.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하고 중간에 포틀랜드 원정이 한번 껴있긴 하지만은 되게 홈 경기들이 많아. 근데 지금 인투이트 돔도 이게 아무래도 LA에서도 좀 그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산불 피해가 거기까지는 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아까 말했던 카와이도 가족들을 돌보러 원래 샬럿전을 결장하는 거였었다. 니콜라스 바툼 아예 나를 지새웠다. 걱정하느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클리퍼스 선수들의 컨디셔닝도 사실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뉴스까지 있었었어요. 카와이 레너드의 집이 다행히 이런 뭐 산불 피해를 받지 않았다.
보니까 산불에 뭐 근원지랑 엄청 가까운 뭐 팰리세이드 홈세이프 듀어링 LA 파이어스.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의 이 팰리세이드 집이 LA 산불에도 안전했다 뭐 이런 소식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제는 가족들 돌보러 뭐 떠날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 뛴다고 하던데 어쨌든 카와이는 원래 직전 찰럿전은 빠졌었다가 당분간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결장할 거다 이런 소식이 있다가 다시 합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경기는 뛸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바툼도 그렇고 이 클리퍼스 선수단의 컨디셔닝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를 보면은 요즘에 버틀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하키스 같은 애들이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아주 밑바닥까지는 아니야. 생각보다는 버틀러의 공백이 엄청 막 부각되진 않는 모습이다. 저는 여러 차례 요비치 같은 애들 칭찬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사실 나쁜 구간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그냥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싶어요. 두 팀의 색깔을 생각을 하면은 마이애미는 저는 얘네들이 언더가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오버보다는 언더 팀의 색깔을 보는 게 나아 보입니다. 버틀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유투 삥뜯기라든지 좀 확실한 공격 자원이랄까요? 버틀러가 좀 소극적으로 할 때는 안 그러지만은 확실한 공격 자원이 하나 없는 셈이기도 하고 얘네들도 히로가 막히면 사실 좀 답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하케스 같은 애들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아데바요 같은 애들은 커리어 로우급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저는 언더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빠른 팀은 아니고 클리퍼스도 카와이가 돌아가고 좀 봐야 되긴 한데 요즘에 많이 이기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저는 그냥 승패는 생략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리퍼스 최근 5경기 동안 공격 지표가 눈에 띄게 좋지가 못하다. 그렇다고 수비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도 딱히 두드러지는 게 없죠. 이러다 보니 뭐 갖다 쓸 게 별로 없어. 그냥 저는 215.5 낮은 기준점이면은 그냥 언더 정도 보고 싶고요. 다른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아무리 요즘에 피오렌티나가 좀 하락세기는 해. 보시다시피 몬자는 계속해서 전부 다 패배밖에 없고 피오렌티나도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고 나와요. 둘 다 요즘 모양새를 보면은 몬자는 그냥 이렇습니다. 한두 경기도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안 좋았었어요. 12경기째 몬자가 승리는 없는 상태고 리그 꼴찌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8연승까지 달렸었죠. 그런데 볼로냐한테 깨지고 나서 구단의 최다 연승이 깨지고 나서는 세리아에서 지금 1무 3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벤투스, 나폴리 이렇게 어려운 팀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승리를 많이 못 거뒀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저는 피렌체가 몬자한테는 우위에 있다고 봐요. 몬자는 이제 네스타 감독을 자르고 살바토레 보체티를 선임을 했는데 특히 뭐 나아진 것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 경기는 뭐 담브로시오도 결장입니다. 수비수 쪽에서 누수도 있는 편이고요. 작년에 이제 몬자가 중위권에서 선전했던 거는 이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의 지도력도 한몫을 했었는데 그 팔라디노 감독이 몬자에서 콜파니를 데리고 피오렌티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스타 대신에 선임한 보체티가 작년에 이제 베로나에서의 기록과 함께 세리아 역사상 1부 리그에서 자신이 지도한 첫 8경기를 전부 패했던 세 번째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분들이 막 49년, 1995년 이럴 때 지도했던 분들이라 30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보체티의 지도력도 의심이 들기는 한다. 뭐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요즘에 피오렌티나가 살짝 오락간락 한다지만은 팔라디노 감독이 워낙에 이제 좀 몬자를 잘 아는 감독이기도 해요. 본인이 맡았던 팀이니까. 그리고 피오렌티나 이런 하락세들을 끊는데 원정이긴 하더라도 꼴찌인 몬자라면은 더없이 좋은 찬스이기도 하죠. 나는 원정이어도 피렌체가 이점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요즘에 뭐 피오렌티나가 요즘은 시즌 초처럼 막 공격이 잘 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틸 같이 살아나는 놈도 있고 지금 상태의 몬자는 공격력도 내일도 뭐 이렇게 결장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중원에 페시나라든지 뭐 갈리아디는 맨날 못 나오고 담브로시오도 수비 쪽에서 뭐 빠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전 포지션에 힘이 좀 빠진 상태라고 봅니다. 몬자도요. 그냥 이거는 기록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나은 쪽이라면 저는 피렌체라고 보인다. 피렌체 사이드에다가 마행까지도 질러오는 볼법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피렌체를 좋게 보도록 하고